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서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긴장도 되고 하긴 하는데, 저희가 사실 전문 강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말주변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전문 강사가 아니고 실전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자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뭉친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밥만 먹고 강의만 하시는 그런 이제 말주변이 좋으신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그렇게 좀 잘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부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네. 정말 반갑고요. 일단 제 소개를 이제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현업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매를 합니다. 매수신청 대리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그 경매를 하다 보면 근저당을 매입해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는 이제 방식이 있어요. 그걸 흔히 NPL 경매라고 하는데, 그런 근저당을 매입할 수 있는 대부법인, 그러니까 금전대부는 아니고 금감원에 등록된, 말하자면 근저당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대부법인을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시는 전국에 한 30명 정도 되시는 우리 현업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님들하고 같이 현업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같이 그분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의 그룹을 좀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관련한 프로테크 그런 업체들과의 조인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이제 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부공백 카페 이제 매니저입니다. 운영을 저희가 직접 이제 만들어서 16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현업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그래도 이제 먼저 중개업을 시작해 왔고 경험해 왔던 부분, 그리고 중개업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한번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우리 카페, 부공백 카페, 지금 오프라인 강좌가 처음이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모집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한 5분, 저를 포함해서 5분의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관련 업계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꼭 이렇게 전문 강사만 할 게 아니라 현업에 있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그 정보도 공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현업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사실은 자발적으로 처음에 온라인 강좌를 만들게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프라인까지 와서 처음으로 자발적, 그러니까 현업에 계시는 부공백 카페 회원님들이 주관해서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처음 만들게 이제 됐습니다. 이 부공백 카페는 제가 2016년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온라인 마케팅. 그게 뭐냐면 카페, 뭐 블로그라든지 그때 당시엔 지식인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이버에. 그리고 네이버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 영역에서 이제 내 중개업소가 노출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파워링크, 스폰서링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업을 해 왔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던 영역을 그때 당시 저희 형님이 2003년에 이제 최초 이제 전라도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을 하고, 그때 당시는 막 아주 옛날이잖아요. 지금처럼 뭐 다음 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이만한 지도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임장을 하고 하던 때인데,
그때는 정말 인적 인프라 가지고만 중개업을 할 수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그러기를 이제 한 10년이 지나니까 2011년, 12년부터 네이버 블로그가 조금씩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형님한테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온라인 마케팅 쪽에 저희가 치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트래픽 상위 작업 뭐 이런 거를 전국에 있는 메이저 이제 광고 대행사들하고 경쟁하는 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형님한테 블로그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형님이 글은 좀 잘 쓰니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제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어요. 2013년부터. 그래서 지금은 전라권에서 무슨 토지 이런 거 검색하면 맨 위에 있는 게 저희 형님인데, 머리숱도 저하고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블로그가 이제 상위 노출이 되면서 완전히 날개를 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마케팅 영역이, 그때 당시에는 마케팅이 중개업에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지조차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온라인 마케팅 업을 하니까 이걸 중개에 접목하면 되겠다 해서 제 형님한테 해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완전 독보적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소에 진짜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희한한 광경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 광경들을 보고 저희가 그 중개업 현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때 당시 저는 중개업을 안 했습니다. 2014, 15쯤 될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모아서 저희가 블로그 교육도 재능 나눔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것도 좀 했었고요. 온라인으로 무료 강의도 좀 했었습니다. 무료로 그냥. 이제 무료로 하게 된 계기도 좀 웃긴데, 블로그며 유튜브며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이제 홍보를 도와주는 그런 업체들이 교육 강의를 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요금도 비싸고 잘못된 강의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가르치는 게 이제 자기도 어디서 조금 배워와가지고 이제 가르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강의업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깊이가 없어요.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너무 많이 바가지 아닌 바가지를 강의로 씌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내가 풀자, 하나씩 알려주자. 저희 형님도 중개업에 있고 주변에도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사람들한테 이제 인지도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알아봐 주면서,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어디에 담을까 하다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게임 카페를 저희가 샀어요. 이 부공배 카페의 그 주소창에 보면 맨 뒤에 메이플 스토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 그 온라인 그 게임 그 커뮤니티를 제가 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카페를 처음 이제 내가 만들어가지고 카페를 생성하는 거는 무료로 본인 그 계정으로 카페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일정 정도 운영을 해왔던 카페만 검색 노출이 잘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를 구입을 해서 매니저끼리 위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에다 제가 알고 있는 블로그 정보, 유튜브 정보, 카페 노출, 검색,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부공배 카페의 태생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16년에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런 어떤 마케팅에 대한 강의들을 저희가 무료로 또 올리고, 또 실무 부분 저희가 이제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겪게 되는 좌충우돌 이야기들을 또 하나하나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도 담고, 이렇게 해서 카페가 정말 저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이런 커뮤니티를 꾸준히 운영을 해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또 여기 업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러면은 편향적으로 좀 욕 좀 합시다. 중개업이 이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끼리는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본인들끼리 그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후발로 시작하는 업체들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어요. 이게 뭐 지역 텃세도 아니고 약간 소외를 준다? 그런 게 저희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중개업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마음도 있어서 저희가 정보를 계속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급속하게 유입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부공배 카페가 사실은 된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게 노출되는 카페가 되니까 마케팅의 어떤 목적으로 조금 노출을 바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제휴업체도 노출을 바라고 저희하고 제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퇴색되지 않게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좋은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재능 나눔을 하니까 또 도처에서 각각의 재능을 가지신 우리 소장님들이 스스로 자기가 아는 부분을 또 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작용으로 그렇게 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재능 나눔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막 꺼내놓고 카페에 올려주셨던 분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은 또 계속 사이클이 도니까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또 안 계시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없죠. 그렇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왔는데, 어쨌든 상당히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되어 왔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또 소통하고 모르는 거 묻고 답할 수 있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서 안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공배 카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안, 의견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 주셔도 되고, 지금 또 생각이 안 난다 하시면 카페에 보면 건의 의견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글을 남겨주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카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사실 제가 오늘은 매수 신청 대리업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보다 워낙 출중하시고 현업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우리 뒤에 전문 강사님들, 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개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 목표,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중개업 지금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냐?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좀 계시네요. 자, 그 중에서 업력이 나는 그래도 1년 이상 됐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네.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아니면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막 출발선상에 선 여러분들이라고 보고 저희가 조금 그 어떤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개업 이제 준비를 앞두고 있죠.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뭐가 제일 걱정이죠? 자, 처음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저희가 왜 이제 이런 거를 좀 아느냐 하면, 저희도 이제 중개업 하기 전에 저희가 강의 부분에 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 또 마케팅 할 때도 저희가 그런 어떤 정보를, 통계를 취합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던 게, 이제 중개업을 안 해보다 보니까 이제 중개업의 룰을 모르는 게 이제 걱정이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 그죠? 이런 것도 이제 걱정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E보다, MBTI로 치면 E보다 I이신 분들, 조금 소극적이신 분들, 내향형이라고 하나요? 이분들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 내가 차리기는 차리는데 막상 이제 차릴 땐 좋아하는데 차리고 딱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딱 출입문만 보고 있는 게 겁이 나 죽겠어. 들어오면 막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볼 것 같으니까 막 식은땀 흘릴 것 같고, 시험 받는 느낌이에요. 시험 받는. 들어와서 무언가 탁 이렇게 던지고 물어보면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죠. 그런 두려움, 사람을 대하는 두려움, 몰라서 말을 못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크더라고요. 맞나요, 혹시 여러분들? 네.
물론 그런 걱정도 있죠. 내가 이 업을, 중개업을 시작을 해서 돈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근데 당장 막상 의자 넣고 책상 넣고 개업 공인중개사로서의 사업자 등록 걸고 시구청에 등록하고 이제 자리에 앉으면 밀려오는 걱정이 첫 번째로 그겁니다. 계약서 사람만 맞닥뜨리는 거.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 3개월, 6개월, 1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요. 첫 걱정이 대부분 그런데 이게요. 처음에 앉아있다가 처음에 사람 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뒤로 물러서듯이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사람 한번 대하잖아요. 또 다음날 대해요. 또 그 뒤에 또 대. 그러면 내가 조금 진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이 물어보는 패턴도 있고 어떤 그런 방향 가이드라인도 조금씩 어떤 그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수집되니까 대응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적응이 돼요. 그리고 계약서 쓸 때도 임대차 계약서 하나 썼는데 처음에 손이 덜덜 떨리다가 이 프린트 뽑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가 그렇게 땀 몇 번 흘리고 나니까 그 다음 계약서 할 때는 좀 괜찮은 거예요. 조금씩. 이게 시간이 해결을 해주더라. 그 걱정들이. 사람 부딪히는 거 그리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할수록 나아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한 3, 4개월 지났어요. 계약서도 한두 번 써봤어. 사람도 이렇게 어찌됐든 불특정 다수가 오든 전화가 오든 내 나름대로의 매뉴얼대로 대응하는 방법도 이렇게 해서 조금 익숙해졌어. 자, 그 다음 밀려오는 고민이 뭘까요? 네, 수익.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여러분들 중개업에서 수익이 나려면 뭐가 돼야 되죠? 뭐가 돼야 됩니까? 네, 매물 확보, 그 다음에 그 매물을 얻을 수 있는 매수자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계약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다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진정 내가 두려운 것은 뭐냐? 그때서야 비로소 현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매물 확보와 매수자 확보.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지난다고 개선이 되는 일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내가 뭘 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이게 나아가지를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서 쓰는 거,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내가 마주하면서 응대를 하는 이거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안정이 되고 조금 그 가이드라인을 찾아지고 하던데 매물 확보, 매수자 확보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허탈감과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중개업은요, 매물 확보, 매수자 확보가 거의 9할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 이제 중개업을 시작할 때는 그 고민을 안 해요. 여러분들, 중개업을 시작할 때 항상 그 고민부터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매물을 확보하지? 내가 저 지역에 저 위치에 사무실을 개업할 건데 주변 부동산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과연 어떻게 매물을 확보해야 했을까? 홍보를 어떻게 하지? 매수자 확보를 어떻게 하지? 이걸 항상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들이밀어보고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 쓰고 사람들 만나는 거 두려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준비할 때도 그런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매물 확보하고 매수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죠? 처음에 중개업을 시작하고 나서 내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거, 계약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되면서 온라인도 이제 뒤져보고 검색도 해봅니다.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죠. 다양한 사람들의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각자의 경험을 살려서 좋은 얘기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본인의 노력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나에게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해봐야 알아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개개인이 성과를 냈었던 매물 확보 방법,
매수자를 확보하는 방법들, 마케팅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것은 여러분들, 그 소장님, 그 공인중개사, 그분이 그 위치에, 그 시절에, 그 상황에, 그 경쟁 구도에서 이루어졌던 성과였던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방법을 찾죠. 방법이 사실 뭔지도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두루두루 들으면서 내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니까 시크릿, 특급 비밀, 이것만 있으면 뭐 성공한다 등등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진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중의 강의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고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제 들어보게 되죠. 근데 사실 들어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아, 이거구나. 무릎을 탁 칩니다. 아니, 이런 신박한 방법이 정말 내가 빨리 알았다면 빨리 성공했을 텐데 이러면서 강의를 듣고 나서 또 한번 해봅니다.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돼.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분이 그 방식으로 해서 잘 돼 왔던 그런 성과입니다. 자, 예를 들어 그분이 한참 부동산 상승기 때 그런 업을 했던 거죠. 그 시기에 그런 것들이 맞아서 계약이 별다른 내 노력이 없어도 됐을 수도 있고요. 노력을 했는데 그 위치와 그 상황에 맞게끔 노력을 한 거죠. 매물 확보, 매수자 확보, 홍보도 마찬가지.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맞아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이 하는 걸 참고로 하되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물 확보도 매수자 확보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참고나 하되 따라는 하지 말라.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적어 놓고 하나하나씩 다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해보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 A 아파트에 사는 이 중개사님께서, 공인중개사 분께서 나는 이런 방법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전단을 돌려봤어. 하루에 뭐 300장씩 400장씩 돌려봤어. 처음엔 안 되던데 어느 정도 하니까 매물 접수도 되고 좋더라. 뭐 그런 얘기들 들었어. 해보시라고. 어떻게?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꾸준하게. 근데요, 안 해. 안 합니다. 그래, 뭐 너는 뭐 그런 DNA가 있나 봐. 열심히 뭐 적극적으로 뛰는 DNA가 있나 봐. 그거 말고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사무실 여는데 뭐 오지 않겠어? 이러면서 그냥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안 해. 상가에서 이제 임대인이나 임차인 정보, 뭐 임차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임대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방법으로 명함도 돌리고 뭐 찾아도 보고 뭐 등기를 찾아서 뭐 우편물도 보내보고 했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성과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반대로 야, 나는 그렇게 좀 해봐도 안 되던데. 뭐 우편도 돌려보고 좀 해보니까 명함도 돌려보니까 안 되던데. 그럼 그게 귀에 박힙니다. 저거 패스. 그래, 저건 안 되는 거구나. 그 주변 말들을 그대로 그냥 듣고 또 된다는 거는 안 따라하고 안 된다는 거는 또 잘 믿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보호를 하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귀 동양, 눈 동양으로 보고 듣는 거는 있는데 그렇게 그냥 정보 섭렵만 하고 안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전단을 돌릴 때는 내가 해봐야 피드백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단을 아침에 돌려봤더니만 11시, 12시에 아주머니들이 다 걷어가 버리네? 그럼 오후에 돌려야 되겠다. 또 요 아파트는 전단을 돌려봤더니만 이 관리사무소에서 뭐라 하더라. 요 아파트는 건너뛰자. 아니면 저녁에 한번 돌려볼까? 퇴근 시간에. 요렇게 그때 상황에 맞게 피드를 받아가지고 내가 가장 적재적소에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가지고 그 방식대로 꾸준히 해보셔야 돼요. 최소한 1개월 이상. 그래야 뭐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단 한번 돌려보라니까 하루 이틀 돌리다가 누가 뭐라 하면 그냥 안 해. 그죠? 얘기는 안 되나 보다. 이런다고. 또 며칠 뭐 이렇게 해봐도 본인은 한 일주일 돌렸는데 한 두세 달 돌린 것 같아. 한 6개월 돌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야, 나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돼, 안 돼. 전달하지 마. 이렇게 듣는. 내가 안 해보고 남의 얘기를 그렇게 듣는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판단하세요. 반드시 한 달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역의 매물 확보,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공동망만 가지고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공동망이 아니어서 내가 자포자기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한번 해보라고요. 뒤에서 신고가 들어오든 욕을 먹든 죽기야 합니까? 돈 조금 더 내면 되고 욕 좀 더 먹으면 돼요. 그런 거 겁내서 위축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나라는 존재를 알 거 아니에요. 중개업소가 뭐 저 귀퉁이에 있는데 코너 자리에 이미 5년, 10년 다 선배 중개사분들이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나는 저 귀퉁이에 잘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인프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죠? 말주변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뭘로 이길 겁니까? 그죠? 내가 발로 뛰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방법을 변형해 가면서 하나의 방법을 찾았으면 전단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 그것을 한 달 이상 그렇게 살짝 더 어떻게 하면 더 효과 있게 이렇게 좀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가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 방식을 바꿔가면서 한 달 이상 해보시라고 그렇게 피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홍보도 마찬가지. 누가 블로그 하니까 된대. 블로그 며칠 해보고 글 쓰고 사진 찍고 하는 것도 어렵잖아. 처음 시작하면. 열심히 해서 10개, 한 15개 썼어. 전화 한 두 통 오고 말아. 심지어 전화도 안 와. 에이, 블로그 효과 없네. 이리 된다고. 그럼 블로그를 하기로 했으면 요 녀석을 어떻게 쓰면 내가 노출이 되고 더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지? 우리 카페 내용 보시라고. 그런 거 보시면서 상위 노출도 해보시고 그런 과정도 꾸준히 해보시라는 거죠. 자, 어떤 지역은 블로그가 먹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네이버 부동산이 먹힐 수도 있고 어떤 곳은 뭐 네모라든지 앱발이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파워링크가 먹힐 수도 있고 플레이스를 보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지역의 내 물건, 내가 가진 물건, 우리 경쟁 구도에 내 이 홍보가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걸 다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게 돼요. 남이 시키는 거 하시면 안 되고. 아시겠어요? 누가 된다 그러면 블로그 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딴 거 생각도 안 해. 그래가지고 딱 한 달, 두 달 정말 정해진 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피드를 이제 받으면 그 피드를 적으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만 하니까 이 정도의 피드가 있다. 그러면 방식을 좀 바꿔서 이 정도로 물량을 좀 더 늘려보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보셔야 된다. 자, 만약에 네이버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홍보가 되는 지역인 것 같으면 네이버 부동산의 적정 가격으로 한번 넣어보고 또 이제 인프라가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홍보 가격이 위에는 단가가 비싸잖아요. 밑으로 빼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도 해보고 그런 피드백을 어찌됐든 스스로 피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여러분들 지역, 상권, 입지, 내 성격, 그 현황, 경쟁 구도에 맞는 광고 방법, 매수자 확보죠. 그리고 매물 확보 방법을 반드시 터득하시라. 아시겠죠? 남의 말 믿지 마세요. 참고만 하되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을 두루두루 보시고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해서 방식을 몇 가지를 정해주고 후보군을 정해주고 한두 달씩 꾸준히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반드시 그래주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될 일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아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또 이거구나. 말을 하다 보니 자, 여러분들 처음 한두 달, 두세 달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변 중개업소에 찾아가서 뭐 공동중개도 해보자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내 나름 발로 뛰어다니면서 매물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한두 달 했어. 한두 달 그거 꾸준히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정말 꾸준히 한번 난 열심히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생각만큼 피드가 안 와. 피드가 안 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중개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계획들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중개업을 이제 시작하면 한 6개월 정도 뭐 매출 없다 생각하고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지 뭐. 또 어떤 분은 한 1년 정도 내가 뭐 경험이 있나? 그럼 배워가면서 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마음 비우고 한다. 이러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사실 맞긴 한데. 자, 이런 분들도 처음 중개업을 내가 시작을 해서 나름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했어요. 뭐 전단을 돌리든 사람을 만나든 주변 중개업소에 가서 인사를 하든 뭐 네트워크를 하든
나름 한다고 했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 두세 달 해도 반응이 없는 거야. 결과가 없어. 또 손님도 이런 전화 저런 전화 받고 할 듯이 오는 사람들 그냥 보내고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 같으면서 점점 힘이 이제 빠지죠, 사람이.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현타가 점점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6개월, 1년 정도는 내가 이거 뭐 안 해도 그냥 뭐 매출 없어도 나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었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내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죠? 결과가 뭐 하나라도 나면 힘이 납니다. 근데 결과가 안 나니까 내가 움츠러들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게 맞나? 하면서 이제 나의 노력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방향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결과값이 안 나왔을 때는 내가 피드를 받을 게 없잖아요. 우리 그 게임을 예로 들게요.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레벨이 점점 수치가 눈금이 적혀 있습니다. 수치로도 적혀 있고 게이지로도 표시가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레벨이 업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게임에서 완전히 승패가 갈리지 않더라도 가는 힘이 돼요. 왜? 수치가 있으니까. 그죠? 맞죠? 근데 이 중개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그런데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히 이제 중개업이 더 그래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바로 수치는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 자, 오늘 5개 팔았다. 내일 10개 팔았다. 4개 팔았다. 한 달 팔아보니까 이거네. 1이 되잖아요. 근데 중개업은 어때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원투룸 빼고는 원투룸은 이제 개수가 누적이 되니까 어느 단계까지는 매출이 잘 안 일어난다고. 계약이 잘 안 일어나. 그럼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 그죠? 그러면서 현타가 옵니다. 본인 스스로 이 수치나 게이지가 없다 보니까 결과값이 없으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수그러들고 결국은 본인 스스로 그 어떤 그 자신감과 그 마인드, 그동안에 가져왔던 그런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려 내립니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적어라. 자, 내가 지금 시작한 게 내가 아무리 지금 12~13달을 열심히 뛰든, 그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5년, 10년 오래 해온 자리를 잡아온 중개업소, 선배 중개업소들보다 여러분들이 잘할 자신 있습니까? 못하지. 왜냐? 경력도 없지. 이제 난 시작했지. 인프라도 없지. 요령도 나는 이제 시작하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내가 열심히 뛸 때 그분들은 가만히 있냐고. 그분들은 나 할 때도 중개업 하잖아요. 내가 그분들을 뛰어넘기가 힘들죠. 얼마나 해야 뛰어넘겠습니까? 인정하시라고. 처음에 결과가 없고 내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수치,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수치에 대한 피드백, 결과값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지친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사람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가 전단을 이만큼 돌리고 내일도 이만큼 돌리고 모레는 이런 식으로 했고 저런 식으로 이걸 적으세요. 적으시고 그 옆에 결과값을 또 적으시고 이만큼 돌리니까 이만큼의 문의가 왔네. 이걸 꾸준히 적으셔서 내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딱 놓고 수시로 보셔야 돼요. 그게 내가 노력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피드입니다. 계약에서 난 계약서 숫자를 세라는 게 아니고 초반에는 그렇게 피드를 본인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이어리든 뭐든 적으셔야 됩니다. 적는 힘이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내가 내 스케줄을 적게 되면요, 내 시간을 좀 허투루 안 쓰게 되고요. 내가 이런 계획들과 어떤 노력들에 대한 결과값을 적으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가 노력을 어느 정도 했고 결과값이 있었는지에 대한 통계치가 나와서 내가 나를 스스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쓰러지지 않는 큰 힘이 됩니다. 그게 반드시 그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개업 초반에. 왜냐하면 멘탈이 스스로 무너져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왜? 결과값이 없을 때 그리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코너로 내몰지 말아라. 결과값이 없다고 해서. 과정에 대한 피드백, 인풋, 아웃풋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반드시 글로 적으셔라. 이 말씀을 저희가 꼭 강조하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파트 7번째, 내 것을 찾아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피드 값을 자꾸 이렇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 방법 저 방법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자신만의 이제 방법이 찾아지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이렇게 해서 홍보해가지고 매물 확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하니까 내가 됐더라. 그 말을 무조건 신뢰할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후보도 군으로 두고 한 달, 두세 달 꾸준히 열심히 조금 방식 바꿔가면서 최대한 효과가 내 노력 대비 좋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심을 해보면서 이렇게 꾸준히 해보시라. 그러다 보면 분명히 같은 노력 대비 나은 방향들이 보입니다. 내가 느껴져요. 수치로 적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방식을 찾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중개업에서 안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개업은 정말 자신만의 싸움인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이 자리에만 치중할 때 내가 내 방식을 찾으면 좀 쉽게 안 무너집니다. 실제 그래요. 물론 뭐 하락장이나 정말 거래가 잠긴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물건을 다룰 때야 내가 부득이하게 끌려가지만 웬만해서는 내가 그래도 좀 나아요. 내 방식대로 매물 확보하고 매수 작업하면. 그게 자신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어떤 틈새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 물건과 매칭을 잘해서 매물 확보, 매수 작업을 잘하면 여러분들 것이 된다. 그래서 위기가 다른 사람보다 덜 온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반드시 찾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중개업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니까요. 매수 신청 대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앞으로 한 2, 3년간은 사실 경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개업 외적으로 중개업 빼고 또 할 만한 게 뭐냐 했을 때는 저는 경매라고 생각을 해요. 경매 물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업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매수 신청 대리업은 여러분들이 중개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계시고 있는, 다루고자 하는 그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도 알고 있으면서 매수 신청 대리 경매 프로세스를 같이 넣어야만 일이 좀 되거든요. 예를 들어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시세를 훤히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나오는 물건을 경매로 다룰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경매는 시세보다 싸니까요.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소개도 하고 피드도 되고 됩니다. 근데 내가 중개업을 처음 시작해서 우리 지역에 타고 와서 시세 파악도 안 되고 주변 입지, 현황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는데 경매를 하기란 좀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매는 물건 하나만 보고 가격이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20% 내지는 30% 매달 저감이 되잖아요. 유찰되면.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뢰인 분들한테 안내를 주려면 그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시세가 3억 4, 5천, 4억 5천 내외에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된다면 4억, 1,000이다, 4억이 나왔다면 이 정도로 저렴하니까 경매 비용하고 이런 시간, 기회 비용을 빼더라도 이 정도면 싸다. 이렇게 브리핑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매수 신청 대리 경매로 오실 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도와드리는 그런 업무로 같이 전향하는 것도 생각해봐도 괜찮다. 어떨 때 여러분들 지역에 입지, 현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루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가치, 가격을 정확하게 아실 때.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매수 신청 대리업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중개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어려움에 봉착을 하시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힘이 드는 게 사람 때문에 힘들죠. 사람 때문에. 특히 이제 매수 간에 매수자든 매도자든 말을 바꿔버릴 때 내 노력이 그들의 말 한마디로 수포로 될 때 화가 납니다. 그죠? 그렇게 양쪽을 다 조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죠? 반면에 경매는 매수인, 나한테 의뢰오는 의뢰인 분에게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매수, 매도
뭐 임대 임차도 마찬가지. 어느 한쪽이 좀 세게 들어오면 어느 한쪽을 좀 설득하는 구조로 되잖아요. 양쪽을 다 설득해야 되니까 그 조율이 힘든 게 이제 중개업이 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경매가 좀 더 낫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건 것 같아요. 중개업은 공동 중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이 매수 신청 대리업은 공동 중개가 필요가 없죠. 의뢰인분과 나하고만 같이 협력을 해서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됩니다. 공동 중개는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네트워크 인프라를 잘 갖춰 놓으면 그 네트워크 인프라 내에서 움직이면서 또 그것을 또 하나의 힘으로 얻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후발주자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게 되면 내가 열세일 수밖에 없죠. 그죠?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사람 때문에 또 같은 업을 하는 사람끼리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매가 또 장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뒷박이 난무하죠. 중개 같은 경우는 물건을 인근 중개업소가 뺏어가기도 하고 그죠? 매수인이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경매는 어차피 다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격을 누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쓰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속 시끄럽지가 않죠.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도 워낙 시세보다 우리가 매매 시장에 선행하는 게 경매라고 하잖아요. 경매가 가격이 먼저 요동치고 움직이기 때문에 선행해서 내가 추이를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서 경매를 공부하는 것은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경매를 해보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예컨대 배당이라든지 소액 임차인, 임차인의 이제 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배울 수도 있고요. 등기상 권리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더 공부하게 되고 내가 좀 더 배움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또 투자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 투자를 조금씩 하는데 사실 매매보다 나아요. 그리고 이제 허점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보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겟해서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경매는 좀 알아두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뭐 이런저런 서도 없는 얘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죽어라 정말 열심히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걸 하고 있는 걸 잘할까에 대한 고민을 행동으로 옮기자. 생각만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지만 마시고 몸으로 한번 뛰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찌됐건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글쎄요, 너무 길을 걷고 싶지도 않고 너무 장밋빛 미래만 보여드리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뭐 저는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다 되는 사람만 돼요. 그게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보고 갈 수도 있고 음식점은 맛을 보고 갈 수도 있고 있죠. 서비스를 보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중개업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안 된다 해도 되는 사람은 됩니다. 진짜. 그리고 되는 사람은 또 어떠냐 하면 안 되면 또 되는 쪽이 뭐가 있나를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지역에 이 아파트만 보고 있다가 아파트가 죽었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되지? 소형 창고가 되나? 그런 것도 한번 두드려보고 공부도 해보고 한번 물건 찾아도 뛰어다녀도 보고 그 방식을 바꿔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만 국한되지 말고 안 됐을 때는 또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또 고민해 보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발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들어와라, 덤벼라. 내가 이거 맡기면 이거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서 한번 뛰어서 꼭 살아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제 2강부터 한 5분, 10분 쉬나요? 네, 쉬었다가 유능하신 우리 현업에 계시는 소장님들의 주옥 같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